작년 한 해를 빛냈던 섹터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 2차전지 섹터일 것입니다. 실제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랑 같이 뭐만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겪으면서 주가가 폭등한 기업들이 수두룩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외로 꽤나 큰 노이즈들이 발생하면서 2차전지 사업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하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이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 역시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2차전지 섹터는 거품이 빠진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조정 구간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거 몇 년간 2차전지 섹터의 사이클을 리스트화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가 최초로 부각되던 시점은 2017년도부터였는데, 그때 2차전지 섹터가 커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셀 메이커 회사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소재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국은 2015년부터 BYD를 필두로 엄청난 전기차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엄청난 보조금 지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까지는 이러한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을 중국이 책임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안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역시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소재사들 역시 실적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바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운이 좋았던 건지 광물 가격, 즉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역시 이들 기업들의 상승 사이클에 크게 기여를 했으며, 특히 당시 코발트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계속해서 부합했다라는 것인데, 보통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이 공식 역시 주식시장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부여하면서 과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지만,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정말 실체가 있고 성장 가능한 섹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역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요. 2018년 말부터 2020년 1분기까지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다시금 침체기를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계속 유지될 줄 알았던 중국 정부의 보조금 삭감. 두 번째, 2차전지 소재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이익률 훼손. 셋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 규약 탈퇴. 넷째, ESS 화재. 마지막으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감 등이 있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장이 정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 너무 빨리 시장에 앞당겨 끓여진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견해 역시 팽배해졌습니다. 즉, 좋은 건 알겠는데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다라고 느낀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이로 인해 투심이 크게 꺾이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침체된 2차전지 섹터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4월부터 강세장의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된 것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 내에서 환경 규제 등이 강조되면서 전기차 구매 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고,
옛날에 중국에서도 이러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판매량이 늘었던 것처럼 유럽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둘씩 전기차로 눈을 돌리게 됐고, 이는 엄청난 양의 전기차 판매 대수를 기록하면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면 단연 테슬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작년에 테슬라가 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도약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분야가 큰 산업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견줄 만한 경쟁사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며 좀 더 높은 기술력이 완성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인데요.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이러한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 해 끝자락까지 전기차 시장이 폭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차전지 셀 메이커 기업들이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투자금 모집에만 급급하던 테슬라만 하더라도 작년에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이 됐고, 아니나 다를까 LG화학의 전지 사업부도 수년간 적자 행진을 끝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2차전지를 바라보는 투심이었던 전기차 사업이 진짜 돈이 되는 거 맞아? 라는 질문에 이제는 그렇다 라고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진 시장 성장이 미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계속해서 기대감이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차전지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시나리오를 펼쳐보면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 폭스바겐이 발표했던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연이어 배터리 자급제를 선언한다면 국내 3사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입니다. 혹은 당장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배터리 업체들에게 가격을 내리라는 압박을 가한다면 가격 마진율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에도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만약 판매 가격 인하의 압박에다가 원자재 가격 인상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최악의 실적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가 좋아진다 라는 시나리오를 펼쳐보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배터리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같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자사의 배터리가 아닌 우수한 기술력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성능 차이를 압도적으로 벌려놔서 우리 배터리를 쓰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만 놓고 보면 2차전지의 투심이 많이 훼손된 건 사실인데요. 당장 최근 폭스바겐의 자체 배터리 탑재 소식 이후 국내 K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의 성장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